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이제 꼭 써야 될 곳이 아니면은 지금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제 몇 년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에 배게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또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돈을 열심히 불려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년차 실전 투자자이자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장 다닐 때 어떻게 종잣돈을 모으셨나요? 저는 이제 24살에 제가 취업을 하고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N잡 그리고 뭐 짠테크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많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저축 절약하면서 저축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가 그때 연봉이 이제 3천만 원이었는데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았더니 2천만 원까지는 모아지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열심히 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목돈을 모을 수 있었던 팁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이제 좀 명확한 목표가 처음에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돈을 모아서 바로 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때 좀 월급쟁이의 한계를 좀 빨리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정도 모았을 때 내가 앞으로 이제 결혼하고 그다음에 가정을 꾸리고 할 때 내 집 마련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딱 현실적으로 모아야 되는 돈이 그래도 1년에 2천씩은 모아야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실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에서 40억 자산가가 되셨는데 어떻게 돈을 불리신 건가요? 1년 차 때는 그렇게 짠테크를 했었고요. 사실 처음부터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저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계속 찾았던 것 같은데 처음엔 저도 뭐 주식이나 ETF 그리고 실물 골드바 투자도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 결국엔 다 손실을 좀씩 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부동산 공부에 입문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읽고 처음 그때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 입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이제 꼭 써야 될 곳이 아니면은 지금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제 몇 년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에 배게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또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돈을 열심히 불려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이제 중간에 시장 운도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자산을 일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어떤 투자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사실 지금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부동산 경매로 시작을 했거든요. 부동산 경매부터 시작해서 뭐 공매, 신탁 공매, 그리고 상가,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그러니까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도 물건을 좀 폭넓게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최근 시장이 많이 어려웠을 때도 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는 처음 부동산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거를 첫 번째 원칙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그 지역이 좋고 물건이 좋다 하더라도 시세보다 싸게 사지 않으면은 저는 나중에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이제 하나의 장바구니에 많은 달걀을 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권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봤다 하더라도 계속 내 어떻게 보면 종잣돈을 계속 분양권 투자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분산을 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상승장 때 투자했다가 지금까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뭔가 한 가지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계속 그 분야에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분양권도 그렇고 다른 이렇게 뭐 아파트 갭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된 것 중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그 포트폴리오를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원칙을 좀 지키려고 계속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매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경매 공부할 때 제가 막 경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부동산 사실 공부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경매로 입문하다 보니까 뭐 용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경매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 경험담을 많이 이렇게 작성을 했었거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우리들의 경험담이라고 해서 초보자들이 처음에 이제 경매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명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 걸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데, 저도 그런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글을 읽으면서 간접 경험을 쌓았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매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매로 수익을 보기 위한 팁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가장 많이 쉽게 시작하시는 게 이제 아파트로 시작을 하잖아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시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프롭테크라고 해서 뭐 부동산과 이제 기술이 결합한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시조사에 실수할 확률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물건을 이제 최대한 손품을 판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 경매 물건에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하자가 있는지 그런 것들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입찰을 해야지만 좀 실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내가 넣기만 하면 낙찰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굉장히 저도 폐찰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 마음이 조급해져서 분명히 내가 시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낙찰을 받는 데 목적을 두고 해서 시세보다 높게 낙찰을 받아버린 그런 실수를 제일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로 빌라를 투자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강의도 하고 있는데 저희 수강생 분들도 지금도 경매로 많이 낙찰을 받고 계세요.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호재가 있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특히 원활하지 않은 이제 지역들 보면은 그런 빌라, 그러니까 재개발을 이제 이렇게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려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들을 경매로 들어가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지금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해야 하나요?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곳들이 보면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또 많이 몰려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아파트나 이런 걸로 서울이나 수도권 접근하기에는 우리가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에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게 되면은 충분히 단기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저는 이제 뭐 경매도 그렇고 일반 매매로도 그렇고 해서 최근에도 단기 매도를 통해서 제가 뭐 들어간 투자금 대비 100% 이상 무조건 수익이 났었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사회초년생 분들, 20, 30대 분들도 저랑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나 일반 매매 통해서 받아서 단기로 매도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수익률을 낸 투자 사례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크게 수익률을 냈던 물건 중에 전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개발 물건도 얘기 드렸던 게 그 중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경매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 경매를 배우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재개발 재건축이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하고 싶었는데 경매로 들어간 돈도 있었고 종잣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투자를 못했는데, 그래도 계속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을 보면서 꾸준히 임장을 다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물건들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매매도 많이 했었고 경매나 공매 투자도 많이 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실투자금 한 5,500만 원 들여가지고 1년 만에 3억 정도 올라서 단기 매도를 통해서 매도했던 그런 재건축 아파트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투자금이 이제 그건 조금 더 들어가긴 했어요. 그건 한 2억 정도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한 덕분에 지금은 이제 시세 차익이 보수적으로 5억 이상 난 물건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뭐
물건을 어떻게 찾냐, 지역을 어떻게 보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특정 지역을 이렇게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서울 지역은 서울 전역을 다 보려고 하고 수도권도 수도권 지역들을 이제 최대한 다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꾸준히 봐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내가 처음에 공부하니까 그때는 열심히 하는데 이거를 막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성과가 났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처음 투자하는데 저는 거의 3년 정도 걸렸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돈이 묶여 있어서 투자를 못 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있었으면은 그 물건 투자하지 못했을 텐데 중요한 거는 내가 물건 돈이 없더라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가 돈이 생겼을 때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역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여러 가지 기술들 아까 얘기 드렸던 뭐 공매나 신탁 공매나 뭐 일반 매매 가리지 않고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술을 다양하게 갖추다 보면은 충분히 남들보다 차별화하면서 전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점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저는요, 파는 시점도 시장에 상관없이 제가 목표한 수익률이 딱 도달했으면 바로 매도를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우린 항상 그 이제 바닥에서 사서 꼭지점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뭔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투자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뭐 어느 때가 저점인지 정확하게 맞추는 거 사실상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은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간 투자금에 나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투자했을 때 수익을 얼마 정도 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드렸는데 한 수익률이 예를 들어 제 돈이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저는 최소 5천만 원 수익을 봤다. 그러면은 미련 없이 매도를 하고 그 돈이 이제 다시 회수가 되면은 다른 더 좋은 물건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물건에 정말 투자자들이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찰을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걸 매도를 할 때 예를 들어 전세를 맞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재개발 빌라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매입한 가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러니까 빌라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에 맞춰서 전세를 놓을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 가격의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한 126%.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은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지금 갭이 저렴하다고 들어갔다가 세입자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갭을 주고 산 시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가격이 126%가 아니라 150%, 160% 이렇게 할 때 전세가 맞춰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간과하고 들어갔다가 내 투자금을 더 돌려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매도를 할 때도 그만큼 투자금이 이제 많이 묶이는 물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매가는 저렴한데 갭이 너무 크니까 섣불리 이제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으로도 서울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한가요? 5천만 원으로 서울 투자 가능한 지역은 전세로 접근하려면은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내가 아파트를 매입한다 이러면은 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왜냐면은 지금 서울의 웬만한 외곽 지역도 지금 최소 2억, 3억 이상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출을 활용하면은 대출 최대한 활용한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무주택자다. 그럼 무주택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이 있어요. 만약에 뭐 생애 최초다. 그럼 생애 최초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를 100%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전세를 맞춘다고 가정을 해보면 원래는 대출이 껴있으면은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려면은 뭐 그분도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을 이제 납부를 하고 들어오시는데 기본적으로 대출은 원래 상환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 이제 선순위 대출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후순위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불안하지 않냐? 그래서
임대인이 보통은 그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그래도 80%까지는 네, 대출이 80%까지는 전세보증보험 이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서울의 완전 중심부 지역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주변에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은 지금도 충분히 그런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만큼 중요한 것이 현금 흐름인가요? 현금 흐름을 저는 지금 사업장을 총 5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사업장. 그래서 이제 소사무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공간 임대업 해가지고 총 5개 이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금 흐름은 지금 내가 뭐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투자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현금 흐름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소액으로 현금 흐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뭐 대표적인 사례로 뭐 단기 임대 사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이라든지 해서 이제 그런 물건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보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뭐 예전처럼 막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뭐 주변에서 세팅하신 분들 보면은 뭐 200~300만 원으로도 이렇게 세팅하시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부터 해서 조금씩 내가 뭐 한 달에 이거를 뭐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서라도 뭐 50만 원, 100만 원 남기는 걸 우선 목표로 해서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한 채, 두 채 늘려가시다 보면은 충분히 월급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실패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금전적으로 실패한 사례는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타면서 원래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팔고 나서 2억, 3억이 올랐던 사례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래도 투자금이 좀 여유가 있고 했으면은 그 물건을 조금 더 들고 가는 선택을 했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종잣돈이 충분하지 않았고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사회초년생 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물건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그게 이제 물건이 어떤 거냐면 서울에 이제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 이제 일반 이제 구축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는데 그 물건을 이제 3개월 만에 매도를 해가지고 제 돈이 한 그래도 5천만 원 정도 묶여서 이것저것 세금 떼고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목표한 수익률에는 맞는 투자여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억, 3억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시장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씩 파악은 하면서 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거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주택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무주택자분들한테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공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무턱대고 뭐 분양권부터 공부해라, 경매부터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특히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 상승장 때 무주택자분들이 묻지마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물린 사례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 방향성을 우선 잡는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그 투자 방향성을 잡는 게 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 먼저 투자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공부부터 완성을 해라. 근데 가장 기본은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짠테크, 절약 저축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내가 물건 투자해서 수익을 봐야지 이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무주택자분들이 사실 명의가 굉장히 소중한데 명의를 그냥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쓰면서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투자 방향성을 잡는 그 고민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거에 맞게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공부를 해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투자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항상 뭔가 이제 시장 상황이 뭔가 반등되거나 할 때는 서울부터 반응이 오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서울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은 아직도 좀 잠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내가 서울 아파트가 그렇다고 무조건 지금 뭐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진 않고요.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막 섣불리 조급하게 생각하고 서울 아파트를 접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 아직 저평가된 곳 어디일까요?
저는 지금 서울은 지금 대부분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보면은 약간 우리 상승장 초반에 봤던 그 느낌처럼 그래서 막 물건이 막 보는 앞에서 계약이 되고 그런 사례를 저도 봤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그래서 꼭 서울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면은 경기도에 있는 그런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 그런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들도 괜찮은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접근성이 어느 정도 괜찮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고양시 쪽에 있는 뭐 그런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 아파트나 그런 주택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앞으로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억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경기도 고양시가 제가 어느 이제 구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는 유튜브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희 수강생분들하고도 이제 임장을 다녀왔던 곳인데, 일단 안전마진이 주변에 그 아파트 기준으로 한 1억 5천 이상은 보수적으로 안전마진을 볼 수 있고요. 근데 투자금이 뭐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제 1억 미만으로도 이번에 투자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억 미만에 내가 돈을 가지고 해서 지금 내가 그거를 투자를 해도 안전마진 1억 5천 이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은 접근하셔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권, 신축, 기축, 재개발, 재건축 무엇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만약 분양권을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이제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 중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곳들 중에 미분양난 아파트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시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프리미엄이 이제 시장이 하락장이 오면서 프리미엄이 뭐 서울 수도권 가리지 않고 2억, 3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는 구역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공사비 상승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뭐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이렇게 좀 뭐 비대위 때문에 진행을 잘 못하고 있는 구역들도 있는데, 그런 이제 위험한 구역들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역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강동구 지역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뭐 강동구, 뭐 관악구, 그러니까 이제 강남 좀 접근성이 좋은 곳들,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좀 저렴한 곳들, 그런 곳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뭐 수원이나 뭐 수원 뭐 영통구나 아니면은 이제 경기도 아까 고양시 쪽에 그런 이제 서울 접근성이 있는 그런 역세권 그런 지역 중심으로 보시다 보면은 여기는 왜 이렇게 저렴하지? 이런 구역들이 아마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힌트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 좀만 지도로 찾아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구역이 어딘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에 투자하는 것 괜찮을까요?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용적률도 풀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미 지정된 구역들이 많이 나온 상태예요. 뭐 신속통합계획도 지금 100군데 가까이 나왔고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고 한데, 물론 요즘에 이제 이런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항상 잡음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서울은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풀어놓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에는 10년, 20년 장기로 보고 가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주택 공급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초기 재개발이 물론 이게 이제 단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리스크가 해지되고 안전한 건 맞지만, 사실 리스크가 해지되는 만큼 프리미엄이라는 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소액만 들고 있는 분들은 서울 투자를 못하냐?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풀었었고 칼럼으로도 여러 차례 푼 적이 있는데, 그런 투자 포인트들을 그러니까 리스크를 그래도 최소화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잘 가져간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잃지 않는 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놓치면 후회하는 상승장이다 vs 하락장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가 맞을까요? 지금 서울만 놓고 보면은 상승장 초입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상승장 초입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승 흐름은 어디까지 갈까요?
요즘 투자자들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과거 투자자들이랑 비교해서도 요즘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시장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어느 구역이 먼저 뭐 오른다, 어느 구역이 지금 이 정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과거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예측한 거 이상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가파르게 특히 서울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도 이제 계속 뭐 한도 끝도 이렇게 없이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갈아타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도 사실 이제 본인이 현재 자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급지 갈아타기는 사실 뭐 지금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음 주택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사실 뭐 찝어드리기에는 조금 왜냐면 각자 다들 이제 거주하는 지역들이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요즘 근데 갈아타기 많이 하시는데 보면은 이제 뭐 성동구나 아니면은 뭐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권을 많이 사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경기도 외곽에서 이렇게 좀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뭐 광명도 요즘에 많이 좀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금리가 내려갈까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미국에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렇게 시사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지금 당장 뭐 금리가 무조건 뭐 100% 내려간다라는 또 확신은 사실 저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뭐 시장 상황도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리라는 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황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남들이 다 예측했던 것과 반대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막 내가 예전처럼 명끌해서 투자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고요. 충분히 지금은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하면서 대신에 내가 내 가진 자금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런 걸 적절히 잘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 제도 시행 4년 차인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2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니면 전세를 내가 뭐 다시 이걸 투자하면서 놓을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물건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기가 좀 여유가 있는 물건들은 임차인이 2년 한 번 더 쓸 수도 있고, 뭐 물론 이제 그거를 내가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2년만 살고 임차인이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또 명확하게 난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증거를 내놓을 수 없으면은 그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건 보실 때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부동산을 예시로 들면은 사실 공부 시간을 하루에 내가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딱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아침 시간에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올빼미형 인간? 네, 올빼미형 그런 생활에 좀 가깝긴 한데, 직장을 이제 다닐 때는 이게 퇴근하고 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아침 시간, 저녁에 조금 일찍 자고 아침에 한 5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해서 이제 9시에 업무가 시작이면은 아예 그냥 회사에 일찍 가요. 왜냐면 괜히 집에서 공부하다가 지각하면 안 되니까 아예 일찍 가서 도착하면은 한 뭐 7시에서 7시 반 정도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뭐 1시간 이상은 확보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꾸준히 대신에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을 좀 확보했던 게 도움이 된 게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효과적 소비 통제 방법 추천해 주세요. 요즘에는 그런 통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은 달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좌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환율이 좀 저렴했을 때 사가지고 그게 또 실시간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계좌들 보면은 수수료 없이 또 바로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재미삼아 투자하시다 보면은 돈이 이제 뭐 쌓이는 게 보이잖아요. 내가 수익률이 얼마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눈에 보이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좀 좋은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제일 저는 효과를 봤던 게 이제 가계부 쓰는 게,
물론 가계부 쓰는 거 다들 모르는 방법이 아니고 알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제일 실천하기 또 어려운 게 가계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 제가 이제 현재 소비를 얼마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플 카드나 이런 통장 연계를 통해서 바로바로 내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이번 달에 뭐 목표한 소비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하루 정도는 내가 조금 더 자신한테 좀 고생했다 의미로 해서 약간 보상을 조금씩 주면서 그렇게 좀 지치지 않고 돈을 모아나가는 습관을 가졌던 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좋았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그런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달러 통장, 그래서 바로바로 뭔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돈이 모으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통장을 하나 만들어 보기.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계부 작성하면서 내가 한 달에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을 파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내가 소비하는 것들을 좀 무의식적이 아닌 의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오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귀 임장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복귀 임장은 무엇인가요? 복귀 임장은 과거에 내가 뭐 투자하려고 했던 물건이나 아니면 내가 경매로 따지면은 이제 입찰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낙찰을 못 받은 그런 물건들을 6개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가 복귀 임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딱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내가 갔을 때는 안에 아무것도 없이 뭐 공실 상태였는데 6개월 뒤에 가보니까 어떤 새로운 업종이 들어와 있다거나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제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다거나 하는 그 사례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트래킹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다른 걸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면 되겠다나 그런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흔히 말해 돈맥경화라고 하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때 복귀 임장을 좀 많이 해보시면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이제 제가 다른 유튜브 통해서도 소개했던 이제 소호사무실, 그 인천에 있는 소호사무실인데요. 전체 평수는 250평 정도 되고요. 제가 그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월세 가격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평당 10,000원? 네, 그래서 25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아무리 싸도 사실 평당 그래도 3만 원, 4만 원은 받거든요. 근데 거기가 심지어 이제 초역세권 상가인데 평당 거의 10,000원에 계약을 했으니까 주변에서는 거의 거저 주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또 2년 계약을 한 게 아니라 5년 계약으로 했어요. 그래서 상가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10년까지는 그 이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한 번 올릴 때 5%씩밖에 못 올리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워낙 처음에 월세 계약도 싸게 했고 또 이제 5년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또 이제 5% 올리더라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잘 운영을 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도 매출이 그래도 한 달에 한 1,600, 1,700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제하고 나서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꾸준히 저한테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아주 고마운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다른 사업은 지금 이제 농수산물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쿠팡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막 엄청 큰 수익을 기대하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 수익이 나쁘진 않아서 그것도 지금 그래도 하나 이제 파는데 그래도 수익이 한 20% 이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매달 그 매출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해요. 또 이제 계절 과일이나 그런 상품을 또 파는 거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것도 이제 꾸준히, 현금 흐름을 좀 들어오게 하는 좀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간 임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단기 이제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 채당 100만 원 이상씩은 남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성공의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게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게 익숙해지면 물론 어렵진 않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좀 할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을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효과를 봤던 게 스터디인데요. 그러니까 스터디도 뭐 나랑 뜻이 맞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뭔가 경제적 자유를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동기들을 많이 뒀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의 가장 큰 자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들과 같이 매달 공부하고 함께 또 임장 다니고 하면서 물론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바쁠 때가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공부하신 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나요? 네, 뭐 퇴사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사업가 원래는 똑같이 다 이제 저랑 같은 직장인이었는데 퇴사를 하고 이제 사업가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투자의 기본기를 쌓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투자 기본기를 사실 쌓을 수 있는 건 요즘에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책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 나와서 출연한 영상에서는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제가 글이나 영상으로 많이 다뤄놨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나 이제 유튜브 채널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구독자분들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출연을 해서 이렇게 좀 저의 투자 그런 스토리랑 그 다음에 지금 뭐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저도 초심자 시절에 좀 조급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뭐 투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를 생각을 하면서 분야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끝까지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조급해하지 않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투자의 이제 기본을 쌓고 하는 거.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장 때 그렇게 조바심을 느끼고 급하게 투자하셨던 분들의 이제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사실 2년 전에 이미 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하시려고 할 때 첫 번째로 절대 조급해하지 않은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은 거,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경제적 목표에 조금씩 계속해서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비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